제가 시장을 30년 동안 들여다봤지만 이 정도의 어떤 그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 AI 사이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두 번째이잖아요. 닷컴 버블 이후에. 네. 그래서 이때 기회를 잘 살리셔야죠. 엄청난 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다. 그럼 3월 FOMC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동결될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서운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무서운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물가 지표가 계속 나오는 데다가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이거 끝났는데 주가가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와중에 오늘 오전 11시 반 전후로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만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안팎의 상황이 좀 복잡하죠. 앞으로 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안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게 그 직함이 어려워요. 글로벌 그렇습니까? 자산배분 본부장님. 그러면 전 세계 시장 중에 누가 제일 유망한지 요거 줄 세워서 투자하시는 그 업무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한 1,100억 정도 와. 개인 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을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 서학개미들이 올해 미국 주식을 한 4조 원어치 샀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한 4배 정도 되는데 전 세계 글로벌 자산 배분 중에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너무나 거죠. 잘하고 있다. 네. 오늘 데이터 올라온 게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가계의 현황을 보시면은 자산은 거의 30%가 늘었고요. 그리고 부채는 20%가 빠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순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죠. 지난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막 아까 방금 시작하실 때 헷갈린다, 좀 걱정이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근데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 봐도 좋은 기회가 진짜 좋은 기회냐. 나만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는 엔비디아 같은 것들. 이건 누가 봐도 좋은 기회의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TC 개발자 회의에서 짜잔 하고 신제품 보여주면 한 5거래일 고전했던 거 회복할 거야. 젠슨왕 형아가 해줄 거야 했는데 장 초반에 오르다가 소폭 상승세로 마무리하고 지금 대이장에선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요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주가가 많이 달리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500까지 갔었을 때 조종이 $400까지 또 20% 하락을 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습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희는 오히려 투자 비중을 더 왕창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90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이 정도면 고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과거의 이 인터넷 사이클에 재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레미 시갈 같은 교수님, 저희 워튼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마 $2,000도 돌파할 수도 있다. 그분은 대표적으로 월가의 강세론자라. 그분이 강세론자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잘 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저희 교수님이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나온 이 블랙웰, 그러니까 B200이죠. 그래서 H100의 거의 30배 성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분 젠슨 황이 얘기하는 것과 또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게 사실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안에 핸드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5년 안에 AI를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400부터 $900까지 올랐으니 100%의 상승률을 짧은 6개월 만에 보였기 때문에 쉬어줘야죠.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계속 좀 기대를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보니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GTC 시작하기 전에 목표 주가를 1,200불 위까지 다 끌어올린 그런 회사들도 제법 있고 네. 글로벌로 큰 하우스들이 그런 입장을 많이 냈고 네. 투자자 중에 뭐 롭 아노트 이런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이미 완벽 이상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갓벽을 어떻게 주가가 넘어가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3개월에서 반년 정도는 박스권에 갇힐 거다 이런 의견도 있고 조정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저희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넘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넘어선다라는 얘기잖아요. 50% 올라가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번 사이클이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시가총액이 나스닥 100기업에서 굉장히 크게 확장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 3조 달러를 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걸리는 시간은 글쎄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3년,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는 결국은 실적이 말해주겠죠. 지금처럼 이런 속도로 실적이 상승을 한다면 아주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좀 시간이 걸려서 한 3년 안에 달성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50% 3년이면 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 연평균으로 따져봐도 아마 게시판에서도 그렇고 저희 유튜브로도 가장 궁금하신 게 최근 들어서 뉴욕장 보면 포모 증후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 이 기차 나만 빼고 달려가는 거야? 나 아직 못 샀는데. 티켓이 약간 지금 세일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본부장님. 네. 지금 어떻게 박앤세일할 때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빠질 때 기다려봐요?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점을 내가 알면 걱정이 없죠.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벌써 1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1년 반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재작년 10월 달에 바닥이었다. 아무도 안 믿으셨고.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완전히 시그널을 줬어요.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는데 그때도 안 믿으셨고 이제 제 생각할 때는 작년 9월부터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특히 지금 1월, 2월 달에 자금이 들어왔고 지금 3월 달에 좀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자금이 빠졌어요. 장이 오르는데도. 네. 예,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장이 오르면서 같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한국장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테고 플러스 알파 지금 미국 현재의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사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가 시장을 30년 동안 들여다봤지만 이 정도의 어떤 그 인터넷 사이클의 재현이 AI 사이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이제 두 번째이잖아요. 닷컴 버블 이후에. 네. 그래서 이때 기회를 잘 살리셔야죠. 엄청난 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다. 그러면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엔비디아를 지금 확 올랐을 때 말고 조금 오르고 있을 때 사셨으면 아마 대부분 수익권에 들어와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박스권에 갇혀 조정을 받아 그럼 어떻게 팔았다가 다시 조정되면 다시 사는 게 좋을까?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때인가? 요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굉장히 정답이 있어요. 미국 주식은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시면은 좀 어렵습니다. 미국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그 커뮤니티에 항상 올라오는 그 글이네요. 왜 그러냐면 네. 우선 세금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파는 순간에 그 평가 손익이 실현 손익이 되고 세금 22% 내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양도세.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그래도 한 10% 이상 빠져줘야지 똑같은 물량을 다시 실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거고요. 또 과거의 평균을 보시면은 그냥 S&P 500만 투자하셨어도 지난 27년 동안에 평균 수익률 12% 복리가 나옵니다. 와. 네, 그럼 뭐 그 정도면 복리의 마법. 네, 그 정도면 뭐 얼마든지 이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엄청나게 부러지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체계적 붕괴 또는 시스테믹 리스크, 뭐 금융 위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면 그때는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건 어떤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요. 전 고점 2021년 말 2022년 초에 고점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 2년은 갑니다. 더 많이 가면 4년까지도 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상승폭이 생각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여전히 기회다. 그래서 자꾸 차익 실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현금 생기시면 네. 일을 하시니까 돈이 모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하는 것보다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그 논쟁이 뜨겁거든요. 어떻게 4848로 가? 전략을 그렇게 짜?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신중하시라는 조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주가의 향방을 가를 정말 메인 이벤트 3월 FOMC. 네. 금리 동결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점도표에서 무서운 점 찍을까 봐. 이 점 가지고 우리 님이 남이 돼버릴까 봐. 이런 거 걱정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물가 안 떨어지고 있다 생각만큼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연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들 뭐 최소 금리를 1.5% 떨어뜨릴 거다. 뭐 그 정도로 좀 너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계속 얘기했던 게 그렇게 떨어뜨리면 큰일 난다. 예, 오히려 한 3차례 떨어뜨리면 많이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뭐 3월 달은 절대 아닐 것 같고 빨라야 뭐 5, 6월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쉬고 또 내리고 또 쉬고 이런 식일 거다라고 예측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는 뭐 시장은 거의 이제 그렇게 수렴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뉴스 보고 있으면은 더 심하게 2번밖에 못 내린다. 뭐 이렇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혹시나 또 금리 올린다는 얘기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네. 생기고 있어요. 네. 그건 조금 과하다 생각하고 아니 그 있고요. 레리 서머스 이런 분들이 가끔 잊으면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주거비와 식료품인데 식료품은 이미 잡혔고요. 주거비가 가장 안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가장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미 연준이 판단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미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2.4%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 2%까지 보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2.4%인데 금리를 내릴 거냐 요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려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인들과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해요. 그래서 이 정도 금리 유지해도 네. 경기 침체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떨어뜨리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걱정스럽고 이것이 어떤 주가의 조정의 빌미를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그게 어떤 펀더멘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정이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진다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하고 주가가 빠지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까? 그렇죠.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1, 2월이 너무 강했어요. 거의 8%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보통 대선에 있는 해가 1, 4분기에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야 4%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12월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어질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6.6%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르는 건데 그걸 다 뚫었어요. 과속했네요. 네, 그래서 네. 쉬어줘야죠.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 시그널은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까지 되겠죠. 저희가 판단할 때 6월 달까지 금리가 안 내려진다면은 쉬는 기간이 더 길어질 거고요. 근데 저희 판단에는 4월 인플레이션 숫자,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나옵니다. 요 숫자를 보고 나면은 이제 금리 내리겠구나. 뭐 거의 다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6월에 내릴 거고 그때부터는 또 다시 상승장이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늦어도 6월 달에는 상승장으로 변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전에 좀 분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사이에 실적 발표가 있죠. 언제냐면 4월 중순쯤 지나고 나면은 1, 4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네. 이 숫자들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작년에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시장이 한번 또 뒤집혔죠.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희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벚꽃 필 때쯤 우리는 주식을 사야겠네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실타는 한계가 있는데 그쵸. 나 10개밖에 없는데 코인도 올라 뉴욕장도 올라 이렇게 되면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네. 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동안 증시의 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했던 요 화력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이었어요. 2021년 하반기였는데 코인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스닥이 같이 못 오르고 고점을 먼저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많이 요즘에 들여다봅니다. 유동성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거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반감기 플러스 알파 해서 나스닥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코인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8%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고점입니다. 왜냐하면 대체 자산 보통 투자를 할 때 전체 자산의 10%를 넘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코인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0% 이상까지 끌어올릴 그런 기관들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7, 8%대 수준의 시가총액이라면은 그냥 이제부터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수준만큼 이 가상화폐 시장도 같이 올라간다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나스닥이 또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연간으로 저희는 나스닥 100 기준으로서 복리 20%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해 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년 최소. 네. 그렇다면 코인도 같은 수준의 상승률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 초과 수익률이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도 어쨌든 여기서 하락하진 않는다. 네. 더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스닥의 약 7, 8% 정도 수준에서 아마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 조정은 있어도 후퇴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얼마나 빠질지에 네. 있어서는 사실 이 가상화폐 시장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 기준을 뭘로 봐야 될지가 그러니까요. 모르고. 무서워서요. 네. 그리고 뭐 나스닥이 뭐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있으니까 뭐 PBR도 있고 예, PER도 그렇죠. 있고. 예,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은 결국 나스닥의 시가총액 몇 프로냐로 보고 이제부터는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팁을 하나 얻었네요. 그걸로 한번 계산을 해서 들어갈지 말지 손절을 할지 익절을 할지 요거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이라는 변수가 하나 남아 있어요. 네. 일본 지금 결과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 결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7년 동안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정상화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 어쨌든 이제 방향 자체는 금리를 천천히 정상화시킨다가 맞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일본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GDP의 230%가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은 뭐 마이너스 금리 0% 금리니까 네.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는 어쨌든 올리긴 한다 하더라도 더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정책을 잘 해와서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예,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저희 굉장히 배 아파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GDP 성장률도 거의 정상화 수준이에요. 예,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성장률을 작년에는 보여주는 네. 그런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낮게 유지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올라갈 거고 천천히 올라갈 건데 GDP 성장률을 얼마나 훼손시키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일본의 뭐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한국이 안타까운 부분은 일본은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요. 우리는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제 성장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다. 그래서 올리는 속도는 더디겠지만 어쨌든 올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일본 시장, 일본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희한한 게 니온게 이자이 등등 해서 지난주부터 이번 회의에서 반드시 올린다. YCC 정책도 폐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니케이가 한 2.5% 빠졌거든요. 네. 근데 어제 하루 만에 또 2%가 다시 올랐어요. 그럼 금리를 정상화하건 말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 그렇죠. 증시는?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펀더멘탈이 중요한데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금리는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기업들이 돈 잘 벌어오는군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대만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네. 아유, 그러게요. 네, 반도체 부분에 좀 신기한 게 네. 우리는 뭐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좀 심한데 또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친일입니다. 친해요, 둘이. 네, 그래서 네. 섬나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 변수와 무관하게 일본 증시는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럼 우리 아픈 손가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저 PBR주가 한동안 굉장히 괜찮았는데 네. 외국인들이 어제 그리고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저 PBR에 대한 사랑이 벌써 식은 거예요.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팔아요? 오케이. 자, 이건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런 방송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밸류업 뭐 그러니까 밸류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소액 주주 가치 극대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직 봐야 되겠죠. 그래도 약간 인테리어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인테리어만 네. 하고 있는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쏘는 사람들이 즉 그러니까 기업에서 배당을 많이 해주고 기업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질지 안 질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걸 저희 같이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네. 입장에서 외국계에 있다면 그걸 확인하기 전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장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네. 그럼 국내장에서 그래도 이쪽은 유망합니다라는 섹터가 있다면 어느 쪽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아까 그 밸류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흥국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지금 사이클적인 차원에 있어서 반도체와 또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 업종들은 중요하다, 유망하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된 쪽의 성장은 2030년까지 20배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좀 주가가 이쪽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이 7만 1,000원까지 갔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좀 올라가겠죠 이제.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